이번 시간에는 우리 2022년 상시 기출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3번 이제 분석 작업이요. 분석 작업이 총 20점이 이제 배점이 되어 있어요. 얘는 이제 주어진 시트에서 다음 과정을 이제 수행하고 작업을 하시오. 그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1번 문제, 2번 문제가 있는데 1번 문제에서는 이제 피벗 테이블 요거 이제 작성하는 거고요. 2번 문제가 이제 우리 정렬하고 이제 통합하는 그 문제가 이제 출제가 됐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요 내용을 우리가 이제 엑셀을 통해서 같이 한번 문제 풀어보자고요. 1번 문제 보니까 이제 분석 작업 1번 시트에서 하래요. 분석 작업 시트에 왔더니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요거는 지금 우리가 교재에 있던 그 그림을 제가 갖다 놓은 거예요. 자, 다음 지시사항에 따라서 이제 피벗 테이블 보고서를 작성하시오. 10점이다. 그렇게 나왔죠. 그리고 이제 여러 개의 이제 지상들이 있어요. 그때 이제 첫 번째 지상이요. 첫 번째 지상 보니까 수강 과목 성적이라는 ACCDB라는 그 파일이 있대요. 그 파일에 보게 되면 이제 성적 현황이라는 그 테이블이 있는데 이 테이블을 이용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피벗 테이블을 만들어라. 그거예요. 그리고 피벗 테이블 보고서의 레이아웃과 위치는 그림을 참조해 설정하래요. 그리고 보고서 레이아웃을 개호 형식으로 이제 표시하시오. 그렇게 나왔습니다. 지금 이 문제 그림 봤을 때 지금 여기서 보게 되면 요만큼 이제 데이터죠. 데이터가 이제 요만큼 이제 표시가 된 거고 그 왼쪽에 보니까 이제 분기라는 거 요런 것도 이제 표시가 돼 있고 그다음에 수강 과목도 표시가 돼 있습니다. 이런 값을 기준으로 왼쪽에 있는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이제 우리가 행에 갖다 놔주면 돼요. 그리고 이 값을 기준으로 위쪽에 보면 아무것도 없죠. 그리고 우리 보고서 필터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해서 얘는 행과 값으로만 구성된 그런 피벗 테이블이요. 그리고 얘는 이제 A의 2번 셀부터 우리 피벗 테이블이 시작되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외부 데이터를 이제 가지고 와서 우리가 피벗 테이블을 만드는 건데 그때 이제 우리 ACCDB라는 요 파일에서 성적 현황이라는 그 테이블에 들어있는 그 데이터를 이용할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제 데이터를 불러올 때 데이터라는 메뉴로 찾아가야죠. 데이터라는 메뉴에 보게 되면 이제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하고 이곳에 있고요. 여기서 이제 기타 원본에서 요거 이제 선택해주고 우리가 맨 마지막에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쿼리라는 거 요거 이제 선택해주면 되죠.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데이터 원본을 선택해라. 그렇게 뜹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이제 MS, 액세스 데이터베이스 그 파일을 가지고 올 거니까 요거 이제 선택해 주고요. 아래쪽에 요게 이제 체크 표시가 되어 있어야죠. 얘가 이제 커리 마법사를 사용하겠다. 그거죠. 그래서 마법사를 이제 사용해서 우리가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올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확인이요. 확인 버튼을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데이터베이스를 선택해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C 드라이브 찾아가면 되겠죠. C 드라이브에 찾아가서 우리 아래쪽으로 쭉쭉 내려가게 되면 길버 커먼 1급 총정리하고 있습니다. 이 폴더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 지금 기출문제 풀고 있죠. 기출형 폴더 안에 들어가게 되면 지금 우리 1회 문제 풀고 있습니다. 1회라는 거 요거 이제 더블 클릭해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지금처럼 여기 ACCDB라는 파일이 여러 개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수강 과목 성적이라는 거 고 XX 파일을 가져갈 거죠. 그래서 수강 과목 성적이라는 거 요거 이제 선택해주고 확인 버튼이요. 확인 버튼을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커리 마법사하고 이렇게 이제 나타납니다. 여기 보니까 이제 성적 현황에 대해서 테이블 명이 써져 있고요. 여기서 이제 더하기교 요거 이제 눌러주면 되죠. 그럼 우리가 지금 문제에서 봤을 때 이 테이블에서 어떤 특정 필드만 이용해라 그게 아니죠. 이 테이블을 그냥 이용하라 그랬으니까 지금 이 테이블에 들어있는 거 모두 다 이제 갖다 놔주면 돼요. 오른쪽으로 싹 다 이제 넘겨서 싹 다 이제 가지고 오면 됩니다. 그래서 이 테이블에 들어있는 모든 필드를 다 가지고 오고 그리고 이제 다음 버튼이요. 다음 버튼 눌렀더니 이제 데이터 필터에서 우리가 이제 조건을 설정할 수 있게끔 돼 있는데 문제에서는 어떤 조건에 만족하는 데이터만 가지고 와라 그런 말이 없어요. 없으니까 그냥 다음 버튼 눌러 넘어가면 되겠죠. 그리고 이곳에서는 정렬을 이제 할 수 있는데 문제에서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올 때 정렬해라 그런 말이 없습니다. 없으니까 그냥 다음 버튼 누르고 넘어가면 되겠죠. 그랬더니 우리가 지금 이 외부 데이터를 가지고 오는데 그때 우리가 엑셀로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올 거죠. 해서 지금 이 상태에서 이제 마침 버튼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이제 데이터 가져오기 하고 이렇게 이제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뜨죠. 우리는 이걸 가지고 뭐 만들 거예요? 피벗 테이블 보고서를 만들 거죠. 그래서 피벗 테이블 보고서라는 거 요거 이제 선택해주고 이 피벗 테이블을 우리는 이제 A의 2번 셀부터 시작해서 나타낼 겁니다. 이렇게 이제 설정해주고 그리고 나서 이제 확인이요. 확인 버튼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피벗 테이블하고 이렇게 이제 나타나고 오른쪽에 보니까 피벗 테이블 필드 창이 이렇게 이제 짜잔하고 나타나죠. 그럼 이제 우리가 필요한 것만 지금 필드는 다 가지고 왔지만 이 중에서 나한테 필요한 것만 이제 각각 갖다 놔주면 됩니다. 그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던 이 데이터는 1차, 2차, 3차 그 점수들이요.
자, 그럼 일단은 1차, 2차, 3차 요 데이터부터 갖다 놓자고요. 1차 쭉 드래그해서 시그마 값을 갖다 놓고요. 2차도 쭉 드래그해서 1차 밑에 갖다 놓고 3차 쭉 드래그해서 2차 밑에다가 이렇게 이제 갖다 놔주면 되겠죠. 그리고 앞쪽에는 지금 수강 과목이랑 분기라는 게 이제 들어갑니다. 근데 지금 여기 필드 명을 봤을 때 분기라는 게 없어요. 분기라는 게 없어요. 근데 이 1사분기다, 2사분기다, 3사분기다, 4사분기다 하고 그렇게 써져 있는데 얘네들은 이제 날짜에 대한 거죠. 지금 얘는 이제 결석 일수 아닐 거고요. 성명도 아닐 거고 수강 과목이다, 총점이다, 출석 일수다, 회원 코드다 얘네들이 아닐 거예요. 그러면 날짜가 들어갈 만한 게 지금 가입일밖에 없죠. 해서 가입일이라는 거 요거 쭉 드래그해서 우리가 행에다가 갖다 놔주면 되고요. 그리고 우리 수강 과목도 이제 쭉 드래그해서 수강 과목도 이제 행에다가 가입일 밑에다가 갖다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됐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가입일을 딱 하고 갖다 놓으니까 지금 여기에 연이다 분기다 하고 이렇게 이제 자동으로 이제 생성이 됩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연도가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연이라는 거 요거 쭉 드래그해서 우리가 위쪽으로 갖다 놔주면 연이 이제 빠집니다. 그 다음에 지금 우리 거 데이터를 보게 되면 1차, 2차, 3차에 지금 합계가 구해져 있는데 지금 문제 그림 봤을 때 전부 다 이제 평균으로 되어 있죠. 자, 요거 이제 평균으로 수정 좀 하자고요. 그러면 1차 여기서 데이터가 지금 하나, 둘, 셋, 4개가 있는데 아무거나 하나 선택해 주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우리가 값 요약 기준에 들어가서 이거를 이제 평균으로 이제 수정해 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2차도 마찬가지로 아무 데이터나 하나 선택해 주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값 요약 기준에서 평균으로 이제 수정해 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3차도 똑같이 아무 데이터나 선택해 주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값 요약 기준에서 평균으로 우리가 이제 수정해 주면 돼요. 그리고 이 보고서 레이아웃을 개요 형식으로 이제 표시하라 그랬죠. 그럼 요거부터 좀 바꾸자고요. 우리가 피벗 테이블 요거 이제 선택된 상태에서 우리가 디자인으로 들어가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여러 가지가 나타납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보고서 레이아웃 이곳에 들어가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개요 형식으로 표시해 달라. 요거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문제 그림 봤을 때 이곳에는 우리 분기하고 수강 과목 요게 이제 나타나요. 근데 우리 거는 분기하고 가입이라고 수강 과목 요게 이제 나타나죠. 여기 가입일이 나타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가입일이라는 거는 지금 우리 행 목록에 보게 되면 가입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가입일도 우리가 위쪽으로 드래그해서 빼줄 겁니다. 그래서 쭉 드래그해서 얘를 빼버리면 지금처럼 문제 그림처럼 분기하고 수강 과목하고 이렇게 이제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지상 보니까 행필드는 가입일에 이제 분기로 표시해라. 우리 가입일에 이제 분기만 이렇게 이제 나타나게 해줬죠. 그리고 3분기에 하이 데이터만 표시하시오. 그렇게 나왔습니다. 지금 여기 보게 되면 1사분기, 2사분기에서 여기는 앞에 이제 더하기 표시가 되어 있고요. 4사분기도 더하기 표시가 돼 있죠. 근데 3, 4분기만 지금 빼기 표시가 돼 있다고요. 그것처럼 똑같이 해주라는 얘기죠. 그럼 여기서 이제 더하기 표시돼 있는 거 요거 이제 한번 클릭해주면 지금처럼 마이너스로 변하면서 이 3, 4분기의 수강 과목들만 이렇게 이제 짜잔하고 나타납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제 우리 요 지상이 이제 끝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보니까 1차, 2차, 3차의 그 필드 형식의 표시 형식이요. 그 표시 형식은 각 필드 설정에 셀 서식에 들어가서 우리 숫자 범주를 이용해서 그림과 같이 설정하시오. 그렇게 나왔습니다. 우리 그림을 봤을 때 전부 다 이제 정수로만 나왔는데 우리 거는 평균 값이다 보니까 소수점이 나왔어요. 이거 이제 표시 형식 설정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은 데이터 중에 아무거나 선택해 주고요. 그러면 1차 데이터 중에 아무거나 이제 선택해주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우리가 여기서 이제 각 필드 설정으로 우리가 이제 들어가 주면 됩니다. 문제에서도 각 필드 설정 그랬죠. 그래서 똑같이 이제 각 필드 설정이요. 그래서 각 필드 설정에 들어가게 되면 지금처럼 각 필드 설정해라. 그렇게 해서 우리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뜹니다. 그때 이제 우리는 표시 형식 바꾸래요. 표시 형식 찍어주고요. 그러면 이제 셀 서식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뜨죠. 그러면 문제들 봐도 셀 서식의 어떤 범주를 이용해라, 숫자 범주를 이용해라 해서 숫자라는 거 요거 찍어주고, 그리고 우리가 소수점이 나타나지 않게끔 소수 자릿수가 0이 맞나 안 맞나 요것만 이제 확인해 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확인이요. 그래서 또 확인이요. 이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정수로만 표현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2차도 마찬가지요. 2차 중에서 아무 데이터나 하나 선택해주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각 필드 설정에 들어간 다음에 표시 형식에 들어가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 숫자 범주 요거 이제 찍어주면 되죠. 그리고 소수 자릿수는 지금 0자리로 돼 있으니까 여기서 이제 확인, 여기서 또 확인이요.
그랬더니 2차도 바뀌었죠. 그 다음에 이제 3차도 아무 데이터나 하나 선택해주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가필드 설정으로 들어간 다음에 우리가 표시 형식으로 들어가고 우리가 여기서 이제 숫자 범주 찍어주고 소수 자릿수 0자리 맞죠? 그리고 나서 이제 확인이요. 그리고 나서 또 확인이요. 이렇게 하면 또 이 지상도 이제 하나가 다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지상 보니까 피벗 테이블의 스타일은 피벗 스타일 어둡게 3번 요걸로 이제 설정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럼 우리가 피벗 테이블이 들어있는 어딘가를 한번 클릭해주면 돼요. 아무 곳이나 한번 클릭하고요. 이 위에 보게 되면 이제 피벗 테이블 스타일이라고 나오죠. 이 피벗 테이블 스타일은 피벗 스타일 어둡게 3번으로 지정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선택해주면 되겠죠.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선택해주고 여기서 이제 어둡게 3번이라 그랬으니까 우리가 어둡게라고 여기 써져 있으니까 이곳에서 이제 찾아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어둡게 3번이라는 거 요거 이제 찍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우스를 갖다 대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제목이 뜨죠. 그럼 피벗 스타일 어둡게 3번 요게 맞으니까 요것만 이제 한번 클릭해주면 되겠네요. 이렇게 해주면 이제 마지막 지상까지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문제 그림이랑 내가 작성한 거랑 똑같은지 다른지 비교 한 번만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문제 그림이랑 내 거를 봤을 때 다 똑같습니다. 똑같으면 이제 문제 다 푼 거죠. 이렇게 하면 이제 1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2번 문제요. 2번 문제 보니까 이제 분석 작업 2번 시트에서 하래요. 분석 작업 2번 시트에 왔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여러 개 표로 구성된 이런 데이터들이 쭉쭉 있습니다. 자, 지금 이걸 가지고 이제 다음 지상을 처리해라 10점이다. 그렇게 나왔죠. 지금 여기 보니까 이제 정렬 기능이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통합 기능이 나오고 두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일단 정렬부터 하자고요. 자, 정렬 기능을 이용해서 표 1, 2, 3, 4번에 제품명을 냉장고다, TV다, 세탁기다, 인덕션이다, 의료 건조기다 이 순서대로 정렬하시오. 그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여러 개 표를 한꺼번에 이제 정렬하는 방법은 없어요. 표 1번 따로, 표 2번 따로, 3번 따로, 4번 따로 이제 정렬을 해줘야 됩니다. 그때 이제 표 1번 먼저 하자고요. 표 1번 싹 다 요만큼 데이터 범위 지정해 주고요. 우리가 이제 데이터라는 요 메뉴에 정렬에 이제 들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데이터 이제 정렬 선택해 주고요. 그때 이제 우리는 제품명을 가지고 이제 정렬할 거죠. 해서 정렬 기준을 우리가 제품명으로 맞춰주고 그때 이제 이 제품명을 가지고 우리가 오름차순, 내림차순 그게 아니죠. 제품명을 요 순서대로 이제 정렬하라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정렬해서 우리가 사용자 지정 목록이라는 거 요거 이제 찍어주면 됩니다. 찍어주게 되면 사용자 지정 목록을 우리가 이제 추가시켜서 이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새 목록 되어 있나 안 되어 있나 확인해 주고요. 그 옆에 목록 항목에다가 문제에서 제시된 그 순서 그대로 우리가 이제 작성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냉장고 컴마 찍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TV도 이제 대문자로 써야 되겠죠. TV 컴마 그 다음에 이제 세탁기 컴마 그 다음에 인덕션 컴마 그 다음에 의류 건조기 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요 순서대로 정렬이 되게끔 이렇게 순서대로 우리가 입력을 해주고 그리고 우리가 추가 버튼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됩니다. 그럼 맨 마지막에 이렇게 이제 추가가 됐죠. 이 상태에서 이제 확인이요. 확인 누르게 되면 지금 제품명을 이 순서대로 이제 정렬해 주세요. 그거예요. 이렇게 해놓고 이제 우리가 여기서 확인 버튼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그 순서대로 정렬이 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표 2번도 정렬하자고요. 이만큼 이제 범위 지정해 놓고 정렬에 들어가고요. 우리가 여기서 이제 제품명 찍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사용자 지정 목록이라는 거 요거 이제 선택해주고 우리가 아까 이 순서대로 이제 목록을 만들어 놨죠. 해서 맨 밑에 내려가면 이제 있습니다. 그거 이제 선택해주고 확인이요. 그리고 나서 또 확인이요. 그 다음에 이제 표 3번도 하자고요. 표 3번도 싹 다 이제 범위 지정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정렬 들어가고 그 다음에 정렬 기준은 이제 제품명이다. 그때 이제 오름차순 내림차순이 아니라 사용자 지정 목록이다 선택해주고요. 맨 밑에 있는 거 우리가 방금 만들었던 거 그거 이제 선택해주고 확인이요. 그리고 나서 또 확인이요. 그 다음에 이제 표 4번도요. 표 4번도 이제 싹 다 범위 지정해주고 그리고 정렬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제품명을 가지고 사용자 지정 목록으로 우리가 이제 정렬하겠다 찍어주고요. 그리고 우리가 사용자 지정 목록 중에서 맨 마지막에 있는 거 우리가 작성한 거 선택해주고 확인이요. 그랬더니 지금처럼 냉장고, TV, 세탁기, 인덕션 그리고 의류 건조기하고 그 순서대로 표 1, 2, 3, 4번이 전부 다 이제 정렬이 다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요 첫 번째 지상이 다 끝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지상 보니까 통합 기능을 이용해서 표 1, 2, 3, 4번에 대해서 첫 행만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목표량과 생산량의 평균을 표 5번에다가 계산해라.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우리 표 5번에다가 1, 2, 3, 4번에 이제 우리가 통합을 해서 이제 나타낼 건데, 그때 목표량하고 생산량의 평균을 이제 이곳에다 나타내라는 거예요. 그때 이곳에다가 이제 나타낼 건데, 그때 여기 보면 지금 제품명이 다 써져 있고 냉장고, TV, 세탁기, 인덕션, 의료건조기하고 요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원래 우리가 앞에서 통합을 할 때는 지금처럼 요만큼 이제 범위를 잡고 우리가 첫 행과 왼쪽 열을 기준으로 해서 통합해 주세요.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우리가 앞에서 요 문제를 통해서 정렬 기능을 통해서 우리가 얘네들의 이 순서를 다 똑같이 해줬다고요. 그 순서가 지금 이 순서예요. 해서 이 왼쪽 열은 빼고 첫 행만 기준으로 해서 목표량과 생산량의 평균을 구해라. 그겁니다.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오면 우리가 목표량하고 생산량 요 두 개만 이렇게 이제 범위를 지정해 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데이터의 통합에 들어가면 됩니다. 해서 우리가 데이터라는 요 메뉴에 찾아가게 되면 우리 통합이라고 이곳에 있죠. 해서 통합이라는 거 요거 이제 찍어주고요. 그때 이제 사용할 함수는 우리가 이제 평균값을 구할 거니까 평균으로 찍어주고요. 그 다음에 참조는 첫 번째 표 1번 요만큼 이제 범위 지정해주고 우리가 이제 추가시켜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거 싹 다 요만큼 이제 범위 지정해주고 추가 버튼 눌러주고요. 그 다음에 표 3번도 요만큼 이제 범위 지정하고 추가. 그 다음에 표 4번도 요만큼 이제 범위 지정해주고 추가요. 그때 이제 우리 첫 행만 기준으로 해서 평균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해서 사용할 레이블을 우리가 첫 행으로 이제 찍어주면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서 확인 버튼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됩니다. 확인 버튼을 눌렀더니 지금처럼 결값이 이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통합 기능을 이용할 때 지금처럼 첫 행만 기준으로 해라 이런 말이 붙었을 때는 지금처럼 우리가 범위를 지정할 때 이만큼 이제 범위 지정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통합에 들어가서 통합을 시켜주면 돼요.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분석 작업 두 문제 다 같이 한번 풀어봤죠. 이 문제도 강의가 끝나자마자 여러분들이 직접 엑셀 파일을 열어서 문제를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분석 작업에서는 조금 이제 새롭게 나온 게 얘가 이제 새롭게 나온 거죠.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많이 풀어본 그런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문제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지나가셔야 돼요. 그리고 피벗 테이블 같은 경우에도 앞에서 많이 풀어보던 그런 유형이 아니기 때문에 요 두 문제는 여러분들이 꼭 반복적으로 연습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